작가의 오두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쓴 소설을 직접 읽어드리는 오디오북 소설 붕어빵입니다. 그와 그녀가 함께 겪은 일들. 그녀는 자신이 교통사고를 냈던 지역의 경찰서 등을 돌아다니며 수소문해서 피해자의 소재지를 찾아냈다. 재활병원에 도착한 그녀가 처음 접한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몰골이었다. 바짝 마른 앙상한 체구에 퀭한 두 눈은 초점을 잃고 먼 하늘 쪽을 향한 채 화석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고를 냈는지 비로소 실감할 수 있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일까?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가 떨렸다. 사고에 관한 조사와 재판을 받고 구치소에 있을 때의 그녀는 자신이 낸 사고에 대해서 아무런 느낌도 가질 수 없었다. 이미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저 조사하는 사람이 묻는 말에 네네 대답만 했고 법정에서도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잘못했습니다. 이 말만 넋두리처럼 반복했다.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고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충격에 사로잡혔다. 감히 피해자에게 다가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한참을 저만치 떨어져 바라보기만 하다가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가로젓고는 걸음을 돌렸다. 그날은 도저히 말을 걸 사과를 할 용기를 낼 수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병원을 떠났다. 원무과 직원이 그의 병실에 나타났다. 안 계시네? 벌써 갔나? 그 여자분 어디 가셨어요? 확인할 게 몇 가지 있는데. 직원이 주위를 둘러보며 그에게 물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을 직원에게 돌렸다. 그의 표정에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것을 알아차린 직원은 다시 한번 물었다. 방금 어떤 여자 한 사람 여기 오지 않았어요? 그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상하다. 직원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에게 사무적으로 설명을 했다. 환자분을 이렇게 만든 가해자가 찾아왔었어요. 사고가 워낙 컸기 때문에 즉시 구속되었다가 얼마 전에 집행유예로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동안 한 번도 안 나타난 거죠. 분명히 내가 병실 호수도 제대로 알려줬는데 도대체 환자도 안 보고 어디 간 거야? 그거 참 희한한 사람이네. 직원은 그가 듣든 말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병실에서 나갔다. 꽤 오랜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아 이제 쓰임새가 거의 없어진 것만 같던 그의 머릿속에 어떤 낱말들이 날아와서 그대로 꽂혔다. 구속, 집행유예. 서서히 그의 눈에 초점이 되돌아왔다. 그는 꽤나 한참 동안 두 단어를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읊조렸다. 뭔가를 골똘히 생각했다. 화석처럼 꼼짝 않던 그가 갑자기 후 하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동시에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이 후회와 괴로움이 깃든 어두운 얼굴로 변했다. 그는 오랜 동안 잊고 있던 사고 순간을 떠올렸던 것이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났다고 여기던 비극에 대해서 자책하느라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거의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그때의 일들이 떠올랐고 그는 자신이 또 다른 잘못을 저질렀음을 잊고 있었던 것에 생각이 미쳤다. 새로운 후회와 괴로움이 밀려왔다. 내가 갑자기 차도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그 차는 그저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을 뿐인데. 그는 힘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희생됐다. 내가 그 사람을 감옥에 보냈다. 죄인을 만들었다. 그는 망연자실함에 사로잡혔다. 이제 나는 뭘 어떻게 해야 하나. 그녀는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이틀 밤을 뜬 눈으로 새웠다. 마침내 뭔가를 결심한 듯
그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집에 먹을 만한 음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젠걸음으로 가까운 식품점에 갔다. 꽤 여러 날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식재료를 양손 가득 들고 와서 곧바로 요리를 시작했다. 서둘러 만든 반찬과 밥을 믿기 어려울 만큼 많이 빨리 먹어치우고 곧바로 매무새를 다졌다. 방을 나서려는데 방바닥에 놓여있던 통장과 도장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그것을 집어들어 가방 깊은 곳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집을 나서는 걸음걸이가 빨랐다. 환자분, 오늘은 기분이 좀 어떠세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 그리고 끈기가 보통이 아닌 물리치료사가 여느 날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방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환자의 응답은 여느 날과는 아주 많이 달랐다. 선생님, 오늘부터 재활치료를 좀...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는 말을 했다. 그리고 그의 눈은 희미하게나마 빛을 내고 있었다. 지금까지 도저히 찾을 길 없던 의지가 보였다. 물리치료사는 순간적으로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담당 의사에게 얼른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매일 그를 찾아왔다. 그의 뒤치다거리를 하고 재활치료를 도왔다. 그는 거부하지도 반겨맞이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서로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주변의 환자들과 병원 관계자들은 그들의 관계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의아해했다. 하지만 그들은 남들의 시선 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다. 단지 그녀는 묵묵히 그의 뒷바라지를 했고 그는 굳어진 근육과 뒤틀린 관절, 무뎌진 신경이 제 기능을 찾도록 이를 악물고 재활치료의 고통을 이겨냈다. 그가 환자용 식사를 밥알 한 톨 남기지 않고 매끼 깨끗이 싹싹 비우자 그녀는 그를 위한 음식과 간식을 가져왔다. 그녀는 그가 하루라도 빨리 건강을 찾는 것, 그는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도록 신체를 회복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것 같았다. 두 사람 다 재활치료 한 가지에만 무섭도록 집중했다. 그의 상태가 의사의 기대를 훨씬 뛰어넘을 정도로 빠르게 호전된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했는지 모른다. 그날은 담당 의사로부터 일주일 뒤에는 퇴원해도 좋다고 마지막 진단을 받은 날이었다. 그들은 의사와의 면담을 마치고 병원 앞 양지 바른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이 함께 투병을 시작한 후 처음이었다. 그들은 한참이나 아무 말 없이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꽤 시간이 흐른 후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퇴원하면 제가 무엇든 해서 그쪽에게 끼친 잘못을 속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간 진 신세도 갚고요. 평생 그 어떤 일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면 다 하겠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를 쳐다보았다. 잠시 그의 완고한 표정을 바라보던 그녀는 가늘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를 낸 사람은 전데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저한테 속죄를 하신다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는 아무런 표정의 변화도 없이 담담하게 말했다. 그쪽은 그저 운전을 했을 뿐이니까요. 달리는 차로 제가 뛰어든 것이고 사고는 제가 낸 겁니다. 그래서 그쪽은 아무 잘못도 없이 고생한 거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히 가라앉아 있었지만 몹시도 단호했다. 그러나 대답하는 그녀의 목소리도 그에 못지않게 흔들림이 없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세요? 잘못한 사람은 저예요. 그들이 처음으로 길게 나눈 묘한 대화는 평행선을 그은 채 일단 중단되었다. 그녀는 다음 날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병원을 떠났다.
서로 자신이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두 사람은 비록 이 개념 정의에는 여전히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어렵지 않게 한 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그녀는 카페를 내겠다고 했다. 그런데 카페와 나란히 붕어빵 판매대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에게 붕어빵 판매대를 맡아달라고 했다.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고 그 역시 이유를 묻지 않았다. 다만 그녀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뿐이었다. 사실 그가 다른 어떤 일을 하기에 아직은 약간 무리가 있었다. 거의 치료되기는 했지만 워낙 심한 부상이었기에 그의 오른쪽 무릎과 고관절은 충분히 제 기능을 되찾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빨리 달릴 수도 힘든 육체 노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시작한 두 사람의 협업 아닌 협업이 거의 10년 가까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그들은 각자의 지난 일들에 대해서는 일체 묻지도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나면 통유리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시켰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표정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찾기라도 하는 듯 가끔 어떤 사람들을 유심히 보곤 했다. 그는 붕어빵을 팔고 때때로 그녀를 돕는 이외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낸 듯 했다. 스스로를 위해, 그리고 그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 반복되지 않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을. 그리고 거의 매일 그 일을 거르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압으로 세월이 흘렀다. 그들은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알지만 알지 못하는 사이로 그냥 그렇게 지내왔다. 붕어빵, 그리고 핫초코라고 쓰인 간판 아래에서.